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을 들으시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늘 바쁘게 살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 알게 되셨을 겁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 감정인지, 그리고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이라는 주제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함께 외로움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외롭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쉽게 말하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혹은 남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길까봐 숨기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젊은 시절의 외로움과 나이 들어서의 외로움은 다릅니다. 젊었을 때 외로움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가족과 함께하면, 일에 몰두하면 금방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더 깊고, 더 지속적이고, 때로는 더 견디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가 없어진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이 큽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녁 식사를 할 때, 잠들기 전 모든 순간마다 그 빈자리가 느껴집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병으로 혹은 자연스러운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을 보내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함께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자녀들은 자라서 독립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이 있고, 그들만의 가족이 있고, 그들만의 바쁜 일상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빈자리가 외로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한때 북적이던 집이 이제는 너무 조용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면서 밖에 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어. 조용하고 편안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 말할 사람이 없으니 내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드물어. 이 말씀 속에 많은 어르신들의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물리적인 고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 끊어진 느낌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아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면, 대화가 없다면,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함께 있는 외로움입니다. 어쩌면 이런 외로움이 더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노인들을 더욱 외롭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노인들이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지혜를 전하고 손주들을 돌보고 중요한 결정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핵가족 시대입니다. 노인들은 종종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외로움을 심화시킵니다.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소통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기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그것이 외로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사랑하고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외로움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혹은 상담 전문가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이야기하십시오. 나 요즘 좀 외로워라고 말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결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면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외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거기에는 여러분과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하고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가보십시오. 종교 모임에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교회, 절, 성당 등에서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의미를 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지역 도서관, 복지관,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양한 봉사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춤추기, 글쓰기, 원예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십시오. 이런 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조금만 배우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영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메시지로 쉽게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도서관, 복지관,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부탁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또한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네 번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강아지나 고양이는 훌륭한 친구가 됩니다. 그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매일 돌봐야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를 줍니다. 산책을 시키면서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5번째는 규칙적인 일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합니다. 할 일이 있고 기대할 것이 있으면 하루가 덜 텅 비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점심 후에는 독서를 하고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등 자신만의 일과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일상의 리듬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6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 혼자임이지만 고독은 선택한 혼자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런 시간이 쌓이면 혼자 있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7번째는 추억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거나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들은 현재의 외로움을 위로해 줍니다. 하지만 너무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추억을 즐기되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추억들을 글로 남겨보십시오. 자서전을 쓰거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족들과 나누면 그들과의 연결도 깊어집니다. 8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는 없는 것만 보이기 쉽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것, 예전만큼 활동적이지 못하다는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더욱 우울해집니다. 대신 있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먹을 것이 있다는 것, 가끔이라도 연락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은 외로움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9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너무 깊어서 견디기 힘들 때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주는 자원봉사자, 안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 식사를 배달해주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알아보고 신청해 보십시오. 10번째는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전화하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십시오. 나 좀 외로운데 차 한잔 할까? 라고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요즘 혼자 있으니 좀 외로워라고 말하면 자녀들도 더 자주 연락하고 방문할 것입니다. 그들도 여러분이 외로워하실까봐 걱정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하시면 그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오늘은 경로당에 한번 가보고, 내일은 옆집 이웃에게 인사해보고, 모레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해보는 것,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외로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십시오. 또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때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순간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끔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적당한 고독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원하지 않는 고립, 연결의 부재,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선택한 혼자임, 의미 있는 혼자임, 충만한 혼자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 나이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풍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적극성입니다.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혼자 남겨졌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 하지만 조금씩 밖으로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서 나는 새로운 삶을 발견했지. 이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 내가 선택한 삶이거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성숙해집니다. 또한 우리 사회도 노인들의 외로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도 노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동네의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고 연결을 만들어가고 의미 있는 활동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고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해 보시거나
경로당에 한번 나가보시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외로움의 터널은 길어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지나면 더 밝은 빛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외로움을 이겨내고 따뜻한 연결 속에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앞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하는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을 들으시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늘 바쁘게 살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 알게 되셨을 겁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 감정인지, 그리고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이라는 주제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함께 외로움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외롭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쉽게 말하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혹은 남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길까봐 숨기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젊은 시절의 외로움과 나이 들어서의 외로움은 다릅니다. 젊었을 때 외로움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가족과 함께하면, 일에 몰두하면 금방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더 깊고 더 지속적이고 때로는 더 견디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가 없어진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이 큽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녁 식사를 할 때, 잠들기 전 모든 순간마다 그 빈자리가 느껴집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병으로 혹은 자연스러운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을 보내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함께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자녀들은 자라서 독립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이 있고 그들만의 가족이 있고 그들만의 바쁜 일상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빈자리가 외로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한때 북적이던 집이 이제는 너무 조용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면서 밖에 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어. 조용하고 편안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 말할 사람이 없으니 내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드물어. 이 말씀 속에 많은 어르신들의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물리적인 고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 끊어진 느낌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아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면, 대화가 없다면,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함께 있는 외로움입니다. 어쩌면 이런 외로움이 더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노인들을 더욱 외롭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노인들이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지혜를 전하고 손주들을 돌보고 중요한 결정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핵가족 시대입니다. 노인들은 종종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외로움을 심화시킵니다.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소통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기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그것이 외로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사랑하고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외로움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혹은 상담 전문가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이야기하십시오. 나 요즘 좀 외로워라고 말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결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면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외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거기에는 여러분과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하고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가보십시오. 종교 모임에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교회, 절, 성당 등에서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의미를 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지역 도서관, 복지관,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양한 봉사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춤추기, 글쓰기, 원예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십시오. 이런 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조금만 배우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영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메시지로 쉽게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도서관, 복지관,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부탁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또한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네 번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강아지나 고양이는 훌륭한 친구가 됩니다. 그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매일 돌봐야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를 줍니다. 산책을 시키면서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일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합니다. 할 일이 있고 기대할 것이 있으면 하루가 덜 텅 비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점심 후에는 독서를 하고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등 자신만의 일과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일상의 리듬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여섯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 혼자임이지만 고독은 선택한 혼자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런 시간이 쌓이면 혼자 있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추억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거나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들은 현재의 외로움을 위로해 줍니다. 하지만 너무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추억을 즐기되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추억들을 글로 남겨보십시오. 자서전을 쓰거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족들과 나누면 그들과의 연결도 깊어집니다. 여덟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는 없는 것만 보이기 쉽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것, 예전만큼 활동적이지 못하다는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더욱 우울해집니다. 대신 있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먹을 것이 있다는 것, 가끔이라도 연락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은 외로움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홉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너무 깊어서 견디기 힘들 때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주는 자원봉사자, 안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 식사를 배달해주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알아보고 신청해 보십시오. 열 번째는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전화하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십시오. 나 좀 외로운데 차 한잔 할까? 라고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요즘 혼자 있으니 좀 외로워라고 말하면 자녀들도 더 자주 연락하고 방문할 것입니다. 그들도 여러분이 외로워하실까봐 걱정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하시면 그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오늘은 경로당에 한번 가보고, 내일은 옆집 이웃에게 인사해보고, 모레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해보는 것,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외로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십시오. 또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때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순간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끔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적당한 고독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원하지 않는 고립, 연결의 부재,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선택한 혼자임, 의미 있는 혼자임, 충만한 혼자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 나이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풍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적극성입니다.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혼자 남겨졌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 하지만 조금씩 밖으로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서 나는 새로운 삶을 발견했지. 이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 내가 선택한 삶이거든. 이 말씀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성숙해집니다. 또한 우리 사회도 노인들의 외로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도 노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동네의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고 연결을 만들어가고 의미 있는 활동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고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해 보시거나 경로당에 한번 나가 보시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외로움의 터널은 길어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지나면 더 밝은 빛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외로움을 이겨내고 따뜻한 연결 속에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